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요게 이제 나고, 요게 너고, 요게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개방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부분이죠. 요 너는 뭐 누구나 다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추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걸 은폐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요 부분은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모르는데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맹목적 부분이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나는 네.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네. 근데 너는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우리 남편이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펄쩍 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제대로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감추고 있고 싶고 나한테도 내가 그렇다는 거를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화가 확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안다고 그래?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화를 내면 내가 제대로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건 잘못 짚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맹목적인 부분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게 상담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지한 부분이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이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나도 모르고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요. 미지의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살아간다는 거는 요 개방된 부분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네. 우선 개방된 부분이 넓어진다는 거는 이게 이쪽으로 돼서 은폐된 부분이 적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은폐된 부분은 그걸 상대방이 알면 나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예를 들면 이 은폐된 부분을 많이 개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자기 개방이라고 불러요. 네. 내가 나를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나는 네가 어떤 얘기를 다 해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거는 말로 설명해 주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계의 핵심은 말로 설명을 해주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내 편에서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말로 나는 무슨 얘기를 다 해도 다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자기 개방에는 밑에 깔려 있는 게 믿음인데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주느냐? 그것도 조그만 것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다 그거를 비난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듣기죠. 듣기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서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너 그랬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너 그런 상황에서 그때 얼마나 억울했니? 하고 그냥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되풀이 되다 보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은 내가 어떠한 나의 마음을 드러내도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지, 믿음은 가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 맞아. 우리도 다 교회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자꾸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그 설교 듣고 믿어져요? 그거는 내가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고 멀리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껴야 돼. 네.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인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서에 있는 이야기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인데, 네 눈앞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겨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느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인간이 너를 사랑한다, 이 서로 느껴야 되고 네가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신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가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그 조직보다도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도 그게 이해되고 이 마음이 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흉어물이 없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게 흉어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우리들이 좋은 신앙생활하는 이 초석은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자기를 개방하느냐 하는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많이 믿고 있느냐는 정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네. 나에 대해서 많이 믿으면 더 많은 거를 개방하겠죠. 네. 네.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개방을 덜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개방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은폐된 부분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감추고 있는데 들어갔던 우리들의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자유스러워지죠. 이제 더 이상 감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를 내가 좀 더 좋은 쪽으로 이거를 쓸 수 있게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감추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그게 들킬까봐 이렇게 얼굴이 경직돼 있잖아요. 네. 그 경직돼 있다는 게 거기에 심리적 에너지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맞아. 얘기가 되는 거죠. 해주시다. 그래서 난 아닌가 봐. 이 뭐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는 이 은폐하지를 말아라. 그래야지 에너지가 많이 자유스러워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한 게 듣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듣기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듣기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이쪽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개방이 되려면.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지 이쪽으로 가는데, 이걸 소위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피드백이라고 소위 이렇게 불러요. 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냥 이제 이걸 피드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 과정이 말하기죠. 이 과정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맨 첫 번에 이 의사소통이나 상담을 할 때 듣기, 말하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걸 이제 이 우리 조하리의 이런 그 마음을 이걸 놓고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말하기라는 건 내가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본인도 모르는 부분이고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가 알려지게 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그걸 그냥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놀래고 화내고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좀 이제 미리 연습을 시켜줘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춰줘야 되고 이 되게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이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좋은 거는 긍정적인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나 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색한 거하고 검소한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색한 거랑 검소한 거? 진짜 비슷한데 달라. 한 끗 차이. 인색한 거는 이제 종이 한 장 차이? 그거고요. 검소한 거는 자신한테. 여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 검소한 거는 뭐 꼭 쓸 때 쓰는 거고 인색할 때는 그 뭐 쓸 때도 안 쓰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좋은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도 맞죠. 근데 대개 보면 한참 연애할 때는 이 남편 되실 분이 굉장히 검소해서 좋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낭비를 안 하겠구나.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굉장히 이 인색한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면 검소한 거고 내가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인간이 인색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문제야.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좋을 때는 그분이 굉장히 자상해서 좋아. 아주 굉장히 알려주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그게 자상한 게 아니고 뭐가 돼요? 해퍼. 짠돌이고 이 쫌팽이 같이 이것저것 다 간섭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집에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굉장히 아주 주관적인 실제 같잖아요. 아니 집에서 내가 경험을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주관적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부정적인 게 많아되는 그게 남편이건 아내건 우리 자녀건 또 친구건 간에 사실 찾아보면 참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거나 아니면 그걸 나쁜 쪽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 이제 뭐 이 많이 통용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남편이 자꾸 부인에게 당신 이런 것도 고쳐라, 이런 것도 고쳐라. 자꾸 이렇게 이제 간섭을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그 부인이 참다 어느 날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왜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겠냐. 대박. 나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당신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살지. 내가 그렇게 훌륭하면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겠냐. 세다. 진짜 세다. 원래는 조금 더 실감나게 하려면 여기 이렇게 고하게 얘기 안 하고 약간 이제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뜻은 다 전달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도 내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랑 있는 거야. 그분이 완전 부결하면 다 하고 있지 않나. 머릿속이 기분 진짜 뒤죽박죽이야. 우리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한테. 내가 왜 뭐가 부족해 당신이 이런 사냐.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살아주는 거다, 그치? 아니야? 아니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얘기한 건 아니거든. 옆집에서 문은 닫는데 다 들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좋은 점을 얘기를 먼저 해주고 몇 개를. 근데 사실 이런 점은 좀 내가 보기에는 아쉽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뭘 넣으셔야 되냐면 내가 보기에야.
내가 보기에. 네. 그래서 이 말하기는 나 전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네.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야지 상대방이 이 상처를 안 받잖아요. 저 사람이 보기에 저런 거니까 난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주 그 판단하는 것처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너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죠. 네. 네. 대개 이제 이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이런 강의를 끝나고 나면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나 내 얘기를 잘 안 듣는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방법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걸 얘기한다면 말을 안 하면 돼. 말을 안 하면 안 듣는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기부터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듣기부터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주면 내가 조금씩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때 여기서 오늘 결판 내야 된다고 자꾸 다구쳐가지고 몰고 가면 안 돼요. 이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서는 자꾸 이게 본인이 진짜 그런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 그렇죠. 이 숙성하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이 되게 자녀들이 부모하고 얘기하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는 너 이제 네가 잘못한 거 알았지? 그럼 너 어떻게 할래? 한번 방법을 여기서 얘기해봐. 그럼 이제 자녀들이 예 알았어요. 내가 잘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넌 항상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더라. 자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나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볼래요? 얘기할 때 거봐.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기서 뭔가 사생결단을 내려고 그러게 되면 얘가 다시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혼자서 숙성해가는 시간을 주셔야 돼. 이게 앞으로 뭐 1, 2년 살 게 아니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될 거니까 이거 오늘 갑자기 안 변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변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잘 안 변하잖아요. 이게 몇십 년 살아온 습관이고 이 무의식이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시도하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럴 때는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이야기하실 때는 이거를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 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변하는데 그때 참 나 기뻤어.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변하고 있다는 노력을 내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전달해 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대개 경우에 상대방이 잘하는 거에 대한 칭찬은 굉장히 인색해요. 맞아. 그건 왜냐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네. 맞아. 그리고 못하는 거를 지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또는 부부의 배우자. 역할이다라고 잘못 오해를 많이 해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 부정적인 거를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알려줘서 더 잘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네.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못하는 걸 하게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잘하는 거. 그렇죠.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을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너가 이야기하고 지금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 대개 경우에 요 사람이 요새 이제 제3자가 여기 있거든요. 이럴 때 너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걸 들어주기가 참 쉬워요.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와서 자기 남편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화가 났다 그럴 때 그러면 정말 화가 나셨겠어요. 이제 이렇게 그 듣기 해주기는 참 쉬워요. 네. 근데 뭐가 제일 이제 하나가 어려우냐면 이 너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이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는 참 능력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더 심할 경우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살아있을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개 이제 많은 부모들이나 또는 부부들이 이 사람 그림 이대로 놔두면 정말 더 심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니까 빨리 이걸 막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위로를 자꾸 해요. 엄마가 보기에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만한 사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이렇게 위로를 해줘가지고 네.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부정적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주고 싶어져요. 네. 네, 네.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위로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생각만큼의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언제 위로를 받느냐 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를 느끼는 거지. 맞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의 이야기는 진실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굉장히 우울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위로해 준다고 다음 시험은 잘할 수 있어. 응?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너도 열심히 준비해서 기대를 했는데 안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하고 그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애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꼭 오는 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같이 이 리듬을 맞춰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기뻐하고 예를 들면 그 심리학 실험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기운이 이렇게 우울하단 말이죠. 기분이. 그러면 음악을 갖다 행진곡 같은 거를 틀어주게 되면 음악을 듣다가 이제 기분이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행진곡 같은 걸 틀어주면 더 우울해져요. 네. 짜증나죠. 예. 왜냐하면 이 음악이 전혀 나의 현재하고 안 맞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면 세상은 이렇게 기쁘고 맞아. 즐겁고 기운찬데 나 혼자 나만. 슬프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음악하고 나하고가 따로 노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울한 사람에게는 정말 더 우울한 노래 네. 오히려. 이런 맞아. 거를 깔아주면 오히려 그 음악하고 나하고가 기분이 일치될 때 네. 위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 삶이 다 이제 그런 비슷한데 예를 하나 더 들면은요. 여기 자전거를 타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전거 타실 때 초보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면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떤 느낌이 핸들을 반대로 틀면 자전거가 다시 네, 이 있을 것 같아요. 균형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전거는 맞아.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지 맞아. 자전거가 다시 균형을 잡아요. 오. 그 원리가 우리들의 마음하고도 똑같아요. 어머. 못타가지고. 몰랐어. 몰랐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는데. 알았어. 제일 중요한 정보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많이 사람 이제 하다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부정적 감정을 누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거 되게 다 이제 부정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남의 부정적 감정을 들어주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막으려고 그래. 맞아. 그런데 이 부정적 감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표현이 되면 긍정적 감정이 나옵니다. 맞아. 근데 내가 먼저 그거를 가지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못 가져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을 계속 들어주면 네. 나중에는 긍정적 감정을 지가 하게 돼 있어요. 네. 이때가 되게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상담이 끝날 때예요.
정답이 뭔가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본인이 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긍정적 감정을 내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우울해하던 사람은 계속 그 감정을 따라가 주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래도 내가 요런 거 하나는 남보다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부정적 감정을 계속 들어주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 네. 근데 계속 그렇지 가기- 않아요. 계속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건 더 들어주시고 신기한 게 제가 그 카톡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보는데 어떤 엄마가 I want to die라고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보통 죽고 싶네 하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마음이 자꾸 가고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 3년 반 만에 잘 지내냐고 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커피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난 내 에너지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됐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나온 거예요. 근데 저기서부터 오는데 약간 좀비처럼 걷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변한 거죠. 그래서 딱 만났는데 왜 좀비처럼 걸으세요라고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커피만 먹었는데 그분이 공황장애약이랑 항우울제 약을 먹고 있었던 지 1년째가 되던 날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그분하고 그냥 커피 먹고 싶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결론은 그 다음 날 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고 항우울제 약이랑 우울증 약을 저 만난 날부터 끊었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이제 얘기 들어주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카톡 배경이 바뀌고 와. 저한테 고맙다고 항상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약을 끊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같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네요. 유주 씨 그럼요. 대단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면 긍정적 감정이 나오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네. 너 오죽 사람 힘들면 살리네. 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겠니? 이렇게 하면서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건 오죽하면 오죽하면이야 정말. 네가 오죽하면 근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은 다 들어주는 것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우리 엄마. 요 그래도 그렇지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엄마. 계속 오죽했으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 주다 보면 본인들이 나중에는 힘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원래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긍정적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정적 감정이 그것이 표현되는 거를 막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밑에는 비가 와가지고 이제 이게 비행기가 뜰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 오는 비행기 뜨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다가 구름을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햇빛이 있잖아요. 네.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밑에 있을 때는 지금 구름이 껴고 비가 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가 오늘 안 뜬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해는 구름 위에 있거든요. 이 구름만 걷어주면 돼요. 이게 바로 부정적 감정을 걷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부정적 감정을 걷어주는 방법은 뭐죠? 들어주면 돼요, 그거를.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진짜 요거 넘어가면 좋은 이제 상담자가 된 거예요. 이 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는 이 수련을 제대로 받으셨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얼마나 알고는 하셨어요?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불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우리 일상적으로 가족 같은 데서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내가 또는 남편이 또는 자녀가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가 참 이거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맞아. 우리는 이렇게 되면 거의 반자동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게 돼요. 맞아.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방어를 하게 되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방어가 되는데 너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죠? 변명하는 걸로 들려. 네. 나는 지금 내가 잘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듣기로는 저 사람 지금 변명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부정적 감정이 표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원래 밑에 있는 감정이 올라올 거다라는 걸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한 제일 빠른 방법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빨리 표현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머. 그게 나에 대해서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해주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어머. 근데 우리는 부정적 감정이 나오면 너 난 몰라서 그래. 또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맞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 맞아. 네. 하지만 그 감정이 없어진 거는 아니야. 아니야. 네. 네. 오히려 더 각인이 되겠죠. 더 세지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맞아. 느낌만 자꾸 더 드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네. 그러면 사실은 나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봤다는 거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당신이 볼 때는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넘어가 주면 이 사람이 부정적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다 보면 긍정적 감정으로 나와요. 네. 근데 되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감정이 부정적인 거는 10이고 긍정적인 거는 0이고 이런 관계는 없어요. 네. 대개가 다 어떤 관계냐면 51대 49야.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이 51이고 부정적 감정이 49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해.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워하거나 싫은 감정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이걸 맞아.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 맞아.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게 51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49면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걸로 나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51대 49를 요거를 조금 부정적인 걸 줄여가지고 긍정적으로 올려주면 돼.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감정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감정은 약해져. 네.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부정적 감정하고 긍정적 감정이 있는데 이게 60이고 요게 40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대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싫어해. 네. 그러면 자꾸 저 사람 싫은 것만 보여. 근데 요것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예를 들면 요게 49가 되면 여기 51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변해. 네. 근데 예, 죄송해요. 이 방법이 요 부정적 감정을 갖다 빼주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이거를 올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올리는 것보다 이거 빼주는 게 더 쉬워. 어. 내가 훈련만 되면.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남편은 참 인색한 사람이야. 이러는 사람은 남편한테 좀 화가 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화를 자꾸 그래서 그때 너무 속상했겠다. 이제 이러면서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그 화가 났던 게 점점 줄어들면 어느 순간에 이게 줄어들고 이게 올라가면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도 우리 남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헛돈 쓰고 다니지나 맞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이 부정적 감정을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한도 있고 끝도 있어요. 한도 있고 끝도 있다.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도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사실 민마음은 이 부정적 감정을 빨리 해결하고 네.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긍정적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마음의 발로야. 네. 만약에 우리 마음 깊은 데서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면 욕도 안 해. 맞아. 그냥 관심이 없어져. 남이지 남.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옆집이 계속 매일 부부간에 그냥 그 큰 소리하고 부부싸움 하는데 저 집 저러다가 저거 이제
곧 헤어질 것 같아.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팔짱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웃으면서 내려오죠. 네. 이 집은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싸움 안 되는 거는 부정적 감정을 푸는 거니까. 그러면 부정적 감정이 풀리니까 긍정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팔짱 끼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날 저녁에 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제일 이 관계가 이게 그 회복될 이런 가능성이 적은 집은 그냥 딴 사람처럼 사는 집이야. 조용하게. 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제일 무섭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적 감정을 들어주면 꼭 긍정적이 되고 너무 앞서서 빨리 고쳐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듣다 보면 저절로 사람들은 변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변해야 되는데요. 이 본인이 변하는 거는 이거는 그 각자의 마음 속에 좋은 관계,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맞아. 그리고 이 마음이 겉으로 올라오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이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는 절대로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나는 다만 그 성령님이 잘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좀 해주는 거야. 맞아. 이 마음의 부정적 감정을 빼주고 네. 그러면 본인이 이거를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맞아. 제가 잊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하잖아요. 변하는 게 이렇게 이 두부 칼로 자르듯이 탁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이 중간을 이어보면 좋은 쪽으로 가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갔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갔다가 부정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왔다가 일로 떨어지게 되면 에이 또 옛날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옛날엔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변한 거예요. 이게 느낌만 달라진 거지 이 강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번에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요거를 이어보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얘기하기 어저께 얘기했던 것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1년, 2년 가다 보면 이 사람이 쭉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지. 맞아. 내가 오늘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확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긍정과 부정을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운데점을 쭉 이어보면 성장. 이게 항상 앞으로 더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나은 거라니까? 그렇지. 내일 더 낫고? 오늘 저 유난히 얘기.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례도 그렇고. 왜냐면 그렇게 안 살면 명언도. 내가 우울해. 그래서 그래요. 또 오늘 강의 듣다 보니까 또 오늘 그 11화인데 또 1화에서 배웠던 듣기나 말하기들을 또 다시 그렇죠. 생각해 볼 네. 수 있어서 맞아.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